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은혜는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이쪽은 뭐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십니까? 본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드리고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저희 이제 유족들은 마음을 좀 수습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은 1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정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내용하고 각 이제 자문된 그 교수님들하고 뭐 심리학자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이 됐을 때 그런 게 조금은 현재적으로는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사건이 좀 시범적으로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가스라이팅 사건이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범행이나 이런 것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그 고인이 된 저희 외제 오빠가 항상 계획을 했고 어디 놀러 가자고 했고 뭐 먹자고 했고 항상 그 탓을 하면서 본인들은 거기에 따랐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2심에서도 동의를 하지만 계속 재판 중에도 같은 내용으로만 반복을 했습니다. 전혀 인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 이은혜 씨가 보험금 관련해서 소송도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금 관련해서는 가끔 이제 질문을 받아요. 그 이은혜가 못 받으면 유족이 받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대상 자체도 아니고요. 이은혜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선고를 해주길 바라세요. 어떻게 해줄까요? 아마 이제 투하부까지 갔으니까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금은 저희도 미련은 갖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라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내분은 사실 아까 눈물을 좀 보이시는 것 마음고생을 지금 한 4년 이상을 계속 마음을 졸여왔고요. 오늘 뭐 새벽까지도 과연 이게 잘 될까 막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기쁨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명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이 씨가 S생명보험사를 상대로 8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입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인 조연소와 함께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의 만료 시점을 4시간 남짓 앞둔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 씨를 아무런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씨 사망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 씨인 점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3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조사가 시작된 직후 행방을 감췄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 조연수가 법정에서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고처럼 꾸며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전 인천지검 차장검사이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재빈입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이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서 너무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이은혜가 뛰어내리도록 해서 물에 빠지면 바로 죽는 이 행위를 이제 인정하면 자기에 의한 살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은혜가 뛰어내리도록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장에 없었어도 똑같은 현장이 발생했을 것이고 현장에 있었어도 안 구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뛰어내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된 상태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되는데 뛰어내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뛰어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더 무게를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 전체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이은혜이고 이은혜가 이게 범행에 가담할 공범을 물색을 했고 조연수가 이에 가담해서 1차 살해 미수, 2차 살해 미수, 3차 살해까지 함께 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은혜가 다른 분들과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조연수를 이제 나중에 참여시킨 그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기징역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했고 저희가 압수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연수 스스로도 이은혜보다는 형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날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그 당시 양평 펜션에서 보고독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장면 증거가 자기들의 텔레그램으로서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확보되고 제시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영상 녹화되어 있고 그 후 놀라서 이들이 지인들과 상의한 다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지인 2명이 서울과 경기도에 숙박을 시키면서 범인 도피를 도와준 적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도피 자금으로는 약 1,900만 원 상당을 조달했습니다. 그 돈은 이은혜 조연수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조달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자들은 그 오피스텔 일산시에 있는 오피스텔 2곳을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조력자 명의로. 그리고 월세 같은 걸 내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도피하면서 이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컴퓨터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었죠. 검찰이 공개 수사에 돌입하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혜의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은혜의 아버지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은혜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은혜를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틀 뒤에 이은혜를 검거했습니다. 후속 기간 중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은혜의 경우에는 사생 변호사가 수임되어 있지 않다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한 상태로 이어갔고 조연수는 일부 조사를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불리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치소 사방을 이 2회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조사받은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 차례 구속되고 형을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중간에 어떤 뭐 도움을 주는 분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연수가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은혜가 파악하고 또 이은혜가 또 진술한 내용을 조연수가 파악하고 이러면서 자기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했던 사실을 저희가 적발했고 이들이 가석방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라든지 하면서 또 양형에 관해서는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어떤 자필 진술들이 있는 겁니다. 이은혜 조연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N번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은혜에게.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봐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조언에 따라서 이은혜가 반드시 진술을 거부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측해 본다면 이제 이은혜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충고한다고 하면서 주제넘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혜의 어떤 서면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했던 그래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혜는 이제 그런 재판 전략에 집중했고 조현수는 이은혜에게 좀 집착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문서를 보내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그 경찰에서 포렌식해서 봤는데 밝히지 못했던 증거를 검찰에서 재포렌식 해가지고 삭제한 텔레그램을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보고독이나 정서나 애 같은 거 넣어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서로에서 왜 안 죽지라는 그런 취지의 대화를 서로 나눴던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게 용서계곡에서 빠뜨려서 죽일 때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 전에도 죽이려고 한 시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더 입증이 되고 그런 단계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굉장히 쾌재를 불렀죠. 저희 사실 출발할 때는 수사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밝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피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정말 우리 검사들이 정말 귀여웠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사하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가평 용서개혁은 이은혜가 세팅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우연히 무슨 발견한 게 아니라 이은혜가 조연수와 계획해서 거기에 피해자가 딱 와서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어둔 장소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놓아둔 덫이죠. 덫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왜냐? 이들은 그 조연수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서를 하는데 스포츠는 데리고 다녔습니다. 네. 그냥 데리고 놀러같이 간 게 아니라 조연수와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용서계곡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다이빙 하도록 데리고 갔고 강제로 뛰어내려라고 이야기했고 그 밑에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조연수가 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이모 씨가 있고 튜버도 있고 자기 부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리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피해자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였죠. 객관적인 상황. 네. 다 이은혜가 살해의 고의로 조연수와 이모 씨에게 거기 있어라, 애가 뛰어나도록 구해주지 말라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뛰어내리니까 그 같이 있던 최모 씨랑 같이 현장을 이탈해버립니다. 벗어나버립니다. 결국에는 전문가에 따르면 한 1분, 2분 정도 어포하면서 더 도와달라고 하면서 있었지만 조연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덫이죠.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 번째의 그 낚시터도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우연히 간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답사를 해서 그 장소에서 이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독 역시 마찬가지. 양양 펜션도 본인들이 한 번 간 곳이 아닙니다.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제가 예전에 2003년도에 양평 휴양림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을 수사해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가짐.
동물을 시켜서 사람을 물게 해서 죽이는 것도 자기입니다. 내가 아무 손도 안 대지만 물어. 자기인가요, 부자기인가요? 동물이 동물이 움직인 자기인가요? 예. 물에 뛰어내서 죽으면 부자기인가요? 예. 뛰어내서 시키면 죽는데 시킨 거죠. 죽이는 거죠. 칼로 찌르는 건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은혜가 어렸을 때부터 범죄적인 어떤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 피해자는 10살이 많은 아주 어수룩한,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은혜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딱 유착이 됐는데, 이렇게 이은혜가 결혼한 남성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요구했고, 그 짧은 한 2년여의 결혼 생활 동안에 본인이 갖고 있던 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다 뺏겼고, 돈을 뭐 빌려서까지 주고, 그러면서 돈을 뭐 이은혜한테 많이 못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했고, 이런 것들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해자를 장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주 처참한 상태에 놓여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창은 이은혜밖에 없었고, 이은혜가 부르면 이은혜의 동료들, 어린 아이들, 10살 어린 애들이랑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은혜에게 10,000원만 보내줘, 30,000원만 보내줘, 그리고 친구에게 3,000원 좀 빌려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극단적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 이은혜와 조연수는 그 사이에 조연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매월 80만 원의 생명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카드 깡해가지고 8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피해자한테 줘야죠, 정상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은혜는 딸을 장애가 있는 부모님한테 보낸 상태로 거의 방치했고, 본인은 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했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연수는 뭐 이은혜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형을 살고 나가더라도 옥바라지를 계속 하겠다, 뭐 그리고 그 이은혜의 아이도 책임지겠다,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범인이 손을 대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속칭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자기를 구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엔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지배에 벗어나서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탈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어서 멀쩡하게 낮에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개목걸이를 하고 거기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회사 갔다가 가스라이팅, 회사 갔다가 가스라이팅. 그 누가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리적으로 제압되는 그런 사람들, 정신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조증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눈 감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사법의 영역에 놓아서 가스라이팅을 당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범죄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울컥해지면서 지금 이제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망자도 한이 좀 풀렸겠구나. 그래서 망자도 이제 영면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유족들도 정말 불면의 밤을 계속 지새웠을 텐데 이제는 그게 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손꼽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함께 가슴 졸여 주셨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저희가 가슴앓이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잊혀질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여기 끝이고요. 본인과 일반인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검찰 구현 전까지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내용을 없고 다 자기 아니다, 오빠가 했다, 부인한다, 예, 그런 내용으로 많이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을 하는 거를 떠나서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운동화 하나 변변한 거 없이 그렇게 라면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고요.